이번에는 주부들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긴 바지나 긴 치마밖에 입을 수 없다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할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욱신거리는 다리의 통증과 붓는 느낌. 저리도 땡기고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진한다 그럴까? 예, 그러고 또 발끝이 저려요. 막 그냥 쑤시고 찌릿찌릿 전기가 오고 있어요. 붓고 쑤시고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다리 혈관 질환, 하지정맥류 바로 공개합니다. 네, 얼마 전에 참을 수 없는 다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김강인 씨. 검사 결과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는데요. 저녁에 잘 때기 좀 힘들게, 잠잘 때기. 오래 서 있으면 무릎도 아프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나타나는 하지정맥류는 종아리에 판막에 이상이 생겨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혈액들이 종아리 정맥 한 곳에 모이게 되면서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내 없이 남편과 같은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남편과는 달리 실핏줄이 늘어나 보이는 아내의 다리. 아, 저것도 하지정맥류 일종인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혈관이 이렇게 보이면 자기 피부가 하얘서 혈관이 보인다. 저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면 피부가 너무 얇아서 혈관이 보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에 안 보이던 혈관이 이렇게 빨갛게나 아니면 파랗게 보이거나 이러면은 거의 다 99% 이상 정맥류라고 봐요. 네, 실핏줄이 드러난 다리는 하지정맥류 초기인데요.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울퉁불퉁한 혈관에 피부 변색, 심지어 궤양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보기에도 발도 무겁고 힘들고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지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나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당기듯이 아프고 잘 붓는 다리, 혹시 단순한 증상으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정맥류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1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송행덕 주부. 자세히 보니 무릎 뒷부분에 실핏줄들이 밖으로 심하게 드러나와 있었는데요. 마치 멍든 것처럼 보이는 송행덕 씨의 다리. 창피하죠, 여자로서는. 종아리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다리를 감추게 되고. 오래전부터 다리가 쑤시고 아팠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여겼을 뿐 특별한 질환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는데요. 꼭 멍든 것 같지. 다리가 붓고 오금이 저리고 뭐 그랬어요, 증세가. 오금 저린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란 그래요. 그러니 하고 그냥 넘어갔죠. 주부들은 일을 많이 하니까 평소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했죠. 단순한 통증으로 여기고 계속 무리한 일을 해온 사이에 하지정맥류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다리가 무겁다든지 저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찌릿찌릿하다든지 그다음에 밤에 쥐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피부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피부 트러블들이 피부 증상들이 많이 생기시는 분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때문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이는 혈관뿐만 아니라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꼭 하지정맥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7세 한영희 주부 역시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는데요. 맨바닥을 걷기에는 발바닥 통증이 심해서 한여름에도 겨울 양말을 신고 걸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발바닥 대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한 자리에 30분을 채 서있지 못한다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이젠 수술밖에 도리가 없는 상황. 가끔가다 아프다 또 괜찮고 진통제 먹으면 괜찮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가셨더라면 그래서 그냥 좀 참았던 거가 너무 많이 병을 키운 것 같아요. 6년 전에 폐경 이후 갑자기 살이 쪘다는 한영희 주부. 그 후에 급격히 다리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생리 끝나고 6kg 정도 찐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가 힘든 일을 해서 항상 이렇게 서서 거의 한 10시간 정도 서서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극심한 통증 때문에 늦게나마 수술을 결심했다는데요. 특히 중년이 되면서 우리 몸에 살이 많이 찌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면 이 복압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복압은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큰 정맥을
뱃속에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다리 아래쪽의 정맥 압력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밑에 약해진 혈관이 점점 확장이 돼서 정맥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 정맥류의 원인은 비만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주부들이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찜질방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찜질방에 가서 소금빵 들어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100번 하면 최고 잘 풀어줘요. 저는 파스를 붙여요. 그러면 파스가 최고 같아요. 왜냐면 붙이고 편하니까. 이렇게 사닝을 하면 굉장히 가뿐해지죠. 피로를 푸는 뜨끈한 찜질방과 사우나. 하지만 뜨거운 열은 하지 정맥류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주부들이 즐겨하는 등산이나 달리기는 어떨까요? 다리 쪽에 혈액이 더욱 몰려서 하지 정맥류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하지 정맥류. 최근에는 젊은 여성도 예외가 아닌데요. 올해 26세인 이정랑 씨, 학원 강사를 하며 하루 7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느라 하지 정맥류가 생겼다는데요. 꾸미고 다니는데 저는 이렇게 치마나 반바지를 못 입으니까 그런 게 좀 짜증나고 그게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하이힐과 몸에 땅 붙는 옷들이 하지 정맥류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힐을 신고 다니면 종아리 근육이 전혀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다리가 많이 붓게 되고 무겁게 되고 그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꽉 끼는 의복과 불편한 신발들 이런 것들이 하지 정맥류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유발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하지 정맥류를 앓고 난 후에 다리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조은숙 주부. 늘씬하고 매끈하게 쭉 뻗은 다리. 한때는 울퉁불퉁한 다리 때문에 고민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만지면 징그러울 정도로. 이제 나갈 때, 외출할 때 그게 가장 신경 쓰였어요. 젊은 여자가 왜 다리가 저런가. 우리 아저씨가 뭐 스타킹도 사다 주고 뭐 뭣도 하고 맨날 긴 치마 같이 사러 다니고 바지도 사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하지 정맥류를 치료한 후에 가장 달라진 점은 뭘까요? 네, 바로 옷장에 짧은 치마를 걸어놓고 마음껏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용기가 생기니까 훨씬 낫고 우리 아들들도 훨씬 젊어졌다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데요. 꾸준한 관리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네, 무엇보다 조은숙 주부의 건강 1등 공신은 바로 남편의 냉찜질도 한 몫을 했습니다.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또 혈관이 팽창이 되기 때문에 전문 같은데? 네. 냉찜질을 하면은 혈관이 축소가 돼가지고 아마 수술 효과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요. 일반적으로 하지 정맥류라는 것은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온도가 높게 되면 이런 혈관들은 더욱더 확장이 되는데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많이 이용하시면은 확장된 혈관이 더욱더 확장이 돼서 하지 정맥류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열은 피하라. 네, 여성의 다리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하는 하지 정맥류. 꾸준한 관리와 노력은 필수이겠습니다. 네,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또 요즘 유행하는 꽉 끼는 옷이나 하이힐 입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하지 정맥류를 유발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주부들이 즐겨가는 찜질방 이런 게 하지 정맥류 안 좋다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서 우리 몸을 망쳐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진료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이상하면 전문의 찾아가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죠. 예. 운동이나 사우나 이런 게 나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네. 이제 저렇게 어떤 특정한 병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하지 정맥류 같은 거는 원인이 피가 아래로 몰리는 거니까 다리를 좀 높게 해주고 특히 오래 서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 특히 조심하시고 하는 것이 필요한겠죠. 그러니까 결국 등산은 절대로 안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하지 정맥류에는 등산이나 사우나 같은 건 안 좋다는 거 명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지 정맥류를 앓고 계신 분들은 등산이나 사우나 같은 걸 좀 줄이신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다리를 좀 거꾸로 네, 거꾸로 이렇게 높여놓고 그것이 이제 상당히 좀 베개를 도움이 쌓아놓고서 될수 있죠. 올리게 하는. 네. 이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흔한 병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태가 괜찮으니까라고 해서 우습게 넘기지 마시고 빨리 가면은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